내가 1년에 한 번씩 추천하는 책 중에 테크노 헤게모니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세계사를 주도하는 나라는 과학과 기술이 제일인 나라가 세계사를 주도한다. 테크노 헤게모니의 핵심입니다. 한국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술 주도국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얼굴이 조금 이상하지요? 치과에서 좀 치료 중이라 이쪽이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한테 이쪽도 한번 주먹을 날려주라. 그러면 보기에 예쁘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 말은 안 듣더라고요. 자식이 애비 말 들어야 하는데, 예. 한국의 기술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계 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우리 부모들의 교육열이지요. 학교를 굶어도 자식 학교 보내고 그 학교와 연구소와 기업이 삼박자가 돼서 교회식으로 말하면 삼위일체가 돼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수준을 높인 거지요. 학교에서 사람을 길러내고 그리고 연구소들이 연구를 하는데 전 세계 연구기물 R&D라 그럽니다. 리서치 앤드 디벨롭먼트 합쳐서 R&D라고 표현하는데 그 R&D에 얼마나 투자하느냐가 그 나라의 과학 기술의 수준이고 미래를 말해줍니다. 전 세계에서 R&D가 수입의 5%를 지출하는 나라가 두 나라입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3등은 중국입니다. 4등은 일본, 미국은 5등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인데도 머리가 좋은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연구 투자비를 연구소에 많이 투자하고 그걸 학계와 같이 의논하고 그걸 기업이 또 연구해달라고 의뢰하고 이러니까 우리나라 기술 과학이 세계에 솟아오르는 거지요. 아까 내가 말씀드린 테크노 헤게모니란 책은 일본 과학자가 쓴 책인데 이 각 나라의 기술 주권이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 처음 영국이 잡았다가 독일로 기술이 넘어가고 그게 미국으로 갔다가 일본으로 왔는데 일본의 이 저자는 일본이 미국 다음에 일본이다. 그런 주장으로 이 책을 썼는데 미국이 그걸 가만두지 않았지요. 지금 중국 때려잡듯이 1985년에 아주 특별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미국이 대표가 만나가지고 미국이 일본 걸 꺾으려고 820조를 내라. 그리고 일본 돈을 평가절하시키고 근데 일본이 배짱이 없어요. 시킨 대로 다 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미국에 바치고 화폐 값을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일본에 가 있던 반도체 전자기술이 한국 쪽으로 온 겁니다. 근데 똑같은 보복을 일본이 이제 당했던 그 1985년 프라자 협의라 그러는데 프라자 협의 때문에 일본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본이 우리보다 뒤처졌어요. 30년간의 잃어버린 세월이라 그럽니다. 한국이 자기들보다 앞서 버리니까 자기들이 낭패지요. 근데 한국 기술이 뜨고 이 반도체입니다. 나도 이제 핸드폰인데 이 전 세계가 뭐 수십억일 쓰지요. 그런데 한국이 삼성, SK, 하이닉스 두 군데서 만드는 기술 자체가 세계 으뜸인데 한국 삼성하고 SK 그에서 만드는 부속이 없으면 세계 어느 나라도 이걸 못 써요. 세계에 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D램 기술은 60%, 70%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이지요. 그러니까 미국이 1985년에 프라자 협의를 가지고 일본 꺾듯이 한국을 꺾으려고 한국에다가 무리한 요구를 했지요. 3,600억 달러 돈 내라. 우리 돈으로 하면 495조쯤 돼요. 그걸 내라 하고 우리가 특별히 방위비.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니까 누가 공짜로 안보하면 되겠냐? 안보해주는 비용으로 100억 달러를 내라. 방위비를 100억 달러. 그러면 14조 원이 되지요. 지금은 우리가 1억 3천억 정도를 내는데 14조를 내라니까 그 말이 안 되지요. 트럼프가 너무 우악스럽게 했지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뭘 착각했느냐 하면은 한국인들이 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남한이나 북한이나 굶어 죽어도 자존심 상하면 안 해요. 그러니까 한국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남깁니다. 미국이 대답을 안 하니까 저 같으면 뭐 잘못했습니다. 잘해봅시다. 뭐 이럴 텐데 우리 정부에서 잘했어요. 아무 대답을 안 하고 준비를 속으로만 했습니다. 준비를. 그래서 미국하고 끊어진 뒤에는 진다면은 유럽, 인도, 아프리카, 동남아, 남미 그 전부 시장을 넓혀가지고 미국 없어도 살 수 있도록 하자.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준비를 한 거이지요. 그런데 미국과 한국이 협상을 앉았는데 3,600억을 내라 그러니까 일본은 이번에 7천억을 냈습니다. 일본은 참 착해요. 고성고성 갖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일본이 그렇게 암만 안 하고 냈으니까 한국도 3,600억 더하기 1,500억을 더 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낼 돈이 없습니다. 막 괜찮으시면 분납을 해주세요. 그건 안 돼. 트럼프가요. 좀 깡패 기질 있잖아요. 응? 안 돼. 즉시 3,600억을 입금하시오.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라 그랬냐? 우리 낼 사정이 안 되니 그 안 내면 관세를 25%로 물린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관세 25% 하고 3,500억을 가지고 우리 자립경제, 자주국방 우리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할 말이 없는 거야. 세금 다 낸다고 하는데 뭐 말할 게 있습니까? 그러고 우리 방위비를
100억 달러 내라 했는데 100억 달러는 많지만은 협의해서 내기는 내겠는데 우리가 조건이 있습니다. 한미 방위조약이 세워진 지 70년이요. 70년간에 늘 미국이 시킨 대로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서로 협의해서 내건는데 조건이 있어. 미국이 놀란 거예요.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지. 일본은 7천억 달러를 그냥 냈는데 너는 왜 그래? 무슨 조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핵무장 해가지고 자주 국방할 수 있도록 핵발전소에서 남는 찌꺼기가 있어요. 그걸 개발을 하면은 핵을 만들 수 있는 물질이 나옵니다. 우라늄 하는 게 나와요. 그동안에 미국이 그걸 못 만들도록 막았습니다. 막아가지고 이 창고에 쌓인 거니 둘 데가 없어. 우리가 핵물질 처리를 우리가 해가지고 우리가 자체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아보니까 인디아나에 우리가 현대 자동차 또 배터리 그 공장을 317명을 미국에서 막 절도범 다루듯이 수갑을 채우고 발에 수갑 채우고 끌어갔지요. 갑자기 얼마 안 되지요. 그 중에는 세계적인 수준의 박사가 80명이에요. 석사가 120명. 310명을 무슨 절도범처럼 끌고 와가지고 싸우실 도 없고 난방도 없는 방에 쓸어 넣은 거예요. 이게 인자. 그런데 한국에서 항의하고 뭐 잘못됐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미국이 불안한 거지. 일본, 인도, 나토에서 그건 너무하다. 자주국가인데 그렇게 대가 되겠냐? 일이 커졌습니다. 근데 미국이 우리 기술을 빼려고 그 붙들어가는 기술자한테 우리 배터리 만드는 기술 또 반도체 기술 이런 거 빼내려니까 전부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건 우리 한국의 기술인데 당신들이 그렇게 뽑으면 되냐?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요. 그래 세계는 떠들지요. 결국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한테 전화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미국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미 동맹에 지장 없이 잘 서로 이해하고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한미 동맹 깨자는 게 아니지요. 우리 기술, 우리 안보는 우리가 결정하자는 겁니다. 한미 동맹이 한국이 미국 시킨 대로 하는 동맹이 아니라 서로 대등한 관계로 서로 그렇게 동지로서 해야지 시킨 대로 한다고 이 한미 동맹이 되겠습니까? 전 세계가 놀래버렸어요. 나는 참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처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미국을 등져서는 안 되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콧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야, 지금 한국이 미국하고 틀어지면은 우리 중국 손잡겠지. 그 천만의 말씀. 미국 밉다고 중국하고 손잡아가 되겠습니까? 한국 외교부에서는 그런 게 아니고 미국하고는 동맹이고 일본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중국도 이웃나라니까 당당하게 지내고 유럽의 나토나 아프리카나 다 평등하게 지내려는 겁니다. 세계 사람들이 감동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밑바닥에서 아프리카
제일 가난한 나라 다음 가나 다음에 우리가 둘째로 가난했습니다. 그때 이승만 박사 대통령 됐을 때에 우리 국민 소득이 35달러예요. 근데 뭘로 공무원 월급 줬냐 하면은 미국이 그 옥수수 밀 남은 거 그걸 잉여 농산물 그래요. 그걸 480 잉여 농산물 처리법 그래가지고 후진국에다가 그걸 지원했습니다. 미국이 그건 참 고맙지요. 우리가 굶을 때 480 그걸 보내가지고 미국서 보내주는 잉여 농산물을 팔아서 공무원 월급을 줬습니다. 이승만 초기에는 공무원 월급의 80%가 미국 잉여 농산물이랬습니다. 그때 우리가 처음 이승만 박사가 우리 위대한 걸 알아야 돼요. 이런 상태를 벗어나려면은 국민 교육이다. 민주주의 하려 하고 부국 강병을 이루려면은 국민을 깨닫게 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 교육, 전 국민이 한글 읽도록. 그때는 문맹이 80%랬습니다. 80%가 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국민 계몽을 하느냐.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하는데 책 찍을 종이가 없는 겁니다. 국민 전체 한글 교육시키려니까. 책을 찍어야 되는데 종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미국 이승만 박사가 그 노인이요. 80 노인이 미국 가가지고 미국 부자들한테 종이 좀 도네이션 헌납하시오. 우리 국민을 가르쳐야겠는데 책 찍을 종이가 없습니다. 이 종이를 모금해 와가지고 책을 찍었는데 그 책으로 내가 한글 공부했습니다. 바두가 이리 오너라. 뭐 영자야 철수야 뭐 이웃가자. 그 이승만 박사가 미국 가서 국어를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초등학교 1학년 때 28살 먹은 애 아버지하고 같이 공부했어요. 그런데 28살 먹은 애 아버지하고 내가 같이 공부했는데 우리 학년이 130명이에요. 한 클래스에. 내가 또 엉뚱하게 130명 중에 1등을 했네. 그래서 내가 신동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내가 모두 신동이다 크니까 그런가 했는데 되고 나 보니까 신동은 아니고 보통 수준이야. 응? 뭐 내 같은 순동은 반반이 있는 겁니다. 또 서울 와 보니까 뒤처져. 응? 난 서울대학에 들어갈 실력도 안 되고 서울대학 앞에 왔다 갔다 하지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육이요, 교육.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참 탁월한 것이 미국의 종이를 얻으러 갔을 때 MIT 대학을 갔습니다. MIT 대학을 다 돌아보고 나서 맞아, 이거다. 과학이다, 과학. 과학 기술로 국민을 깨우쳐서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지 않냐. 우리나라는 자원이 이제 강원도의 무연탄, 지금 캐다가 그것도 너무 떨어져서 못 캐고 있는 무연탄, 꼴짝에 자갈, 모래 이거밖에 없어요. 수출이란 것이 오징어, 여자들 머리칼 이런 거 수출해가지고 그때 2천만 달러랬어 수출이. 그런데 MIT 가서 보고 과학이다. 그래서 원자력 연구소를 세울 때 장학생을 뽑아가지고 연구생을 보냈는데 제1의 연구생으로 간 사람이 정근모 박사입니다. 세계적인 최고의 물리학자입니다. 지난번에 대통령 출마도 했었지요. 굉장히 신앙이 독실합니다. 정근모 박사 그러면은
세계 원자력계를 주도하는 최고의 인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이 세계 1등이지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고 또 독일의 과학자 장학생을 보냈지요. 독일에 10명, 미국에 10명. 그 달러 없을 때 한 사람 앞에 $50씩 주고 가서 공부하라 했어요. 그게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기초지요, 기초. 그러니까 우리가 외신에서 뭐라고 평가하냐면은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이나 동경대학의 경영학과에서 세계적인 국가 경영의 성공 사례, 빈곤국에서 선진국이 된 성공 사례의 기준이 코리아입니다. 코리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세계가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한국이 6.25 뒤에 잿더미에 앉았는데 세계 선진국이 됐을까? 그게 연구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우리를 잘못 건드린 거지요. 그 기술 빼내려고 과학자들 318명을 쇠고랑 채워서 끌고 가니까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그 기술을 불겠습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뭐 돈 준다 해도 안 되고 얼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전세기를 보내가지고 우리 전부 데려왔지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이 참 좋은 세계적인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방위산업 같은 거는 1970년대에 70년 말에 카터 대통령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승만 박사한테, 그때는 이승만이 아니구만요. 박정희. 1970년 말이니까 박정희한테 당신 같은 독재자를 우리가 지원할 수 없어. 그러니까 미군 철수하겠어.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요, 그 자존심 강한 사람이 내가 독재라 치고 내보다 10배 더 심한 김일성이 북쪽에 있으니까 김일성 때문에 우리 미군을 빼지 말고 그냥 두시오. 사정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 카터가 아니라고. 내가 가는 즉시로 미군 철수한다고. 설득하다 안 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꼭지가 돈 거예요. 뚜껑이 열린 거예요. 오케이, 철수해라. 우리는 자주국방하겠다. 그래서 카터 갖는 다음 날 설치한 것이 국방과학연구소요. ADD라 그럽니다. ADD. 그게 벌써 지금 처음에는 수류탄 박격포 만들었어요. 박정희가 독재자답게 2달 내로 수류탄하고 박격포 만들어 와라. 무슨 수를 쓰든지 밤잠 자지 말고 만들어 와라. 2달간 처음 만든 게 수류탄하고 박격포요. 그래 시작해서 미사일 만들고 지금은요 2010년에 우리나라 자주포를 처음 수출했어요. 지금은 28개국에 한국 무기 수출합니다. 그 사람들 세계 사람들이 그래요. 미국 무기는 비싸고 유럽 무기는 너무 느리고 주문하면 10년 뒤에 해주니까 또 중국은 믿을 수 없고 중국, 러시아는 믿을 수 없고 제일 싸고 빠르고 성능 좋고 아프터 서비스를 잘해주는 게 코리아다예요. 한국 무기가 인기 있지요. 그래서 지금 벌써 1,400억 달러 이미 수출했지요. 지금도 주문이 계속 들어오지요. 이게 한국인이 가지는 가능성이 이제 폭발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포린 파리시라는 미국의 외교 잡지가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를 썼지만 큰 이유는 세 가지요. 첫째는 한국인의 국민성의 세 가지. 근면, 열정, 뭘 하면 죽게 하면 살기로 하잖아요. 세 번째는 총명, 두 번째 가능은 과학 기술에 대한 투자, 네 번째가 개신교. 한국 교회가 잠든 구한 말에 잠들고 피폐한 국민을 깨우치고 한글 가르치고 여성 해방을 하고 한국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한국을 깨우치는 정신적인 도덕적인 길잡이 구실을 했다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요 100년 전에는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그래서 오산고등학교, 조만식 장로가 교장으로 있던 오산고등학교는 민족 지도자를 길러낸 학교랬지요.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도 오산고등학교, 이광수 소설가도 그 학교 국어선생, 조만식 장로가 그 교장, 기라성 같은 인재들이 민족 지도자들을 배출한 겁니다. 나중에 해방된 뒤에 조만식 장로가 조선민주당을 만들었어요. 북쪽. 조선민주당 당수가 됐는데 명치대학 나왔는 조만식 장로입니다. 석 달 만에 당원이 50만으로 늘어났어. 그러니까 북한의 조선민주당하고 남한의 이승만하고 합쳤으면은 이승만이 당수하고 조만식 장로가 이승만이 대통령하고 조만식 장로가 부통령하고 착 애국 인사들을 모아가지고 나라가 시작됐으면은 나라가 잘 됐지요. 그 낌새를 알고는 이승만 박사가 특공대를 보냈어요. 북한에 보내가지고 고려 호텔에 감금돼 있었습니다. 조만식 장로가 협조를 안 하니까 나는 민주주의 외에는 관심 없다. 성경이 가르치는 건 민주주의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종교다. 김일성하고 같이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밤에 와서 체포해 가서 고려 호텔에 수감했는데 이승만 장로가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접선을 해서 우리가 빼내드릴 테니까 남한으로 오시오. 남한으로 와서 민족의 미래를 우리가 다시 세웁시다. 조만식 장로가 내가 이 북조선 동포들을 다 버리고 갈 수 있냐? 나는 여기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이승만 박사 감사하지만은 내가 북조선 백성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게 기회를 주시오. 그래서 안 움직였어요. 그 밑에 조선민주당 부당수로 있던 사람이 같이 넘어왔어요. 그 사람이 이제 이요한이라는 박사인데 나중에 국회의원 남한에 와서 됐지요. 그러고 헌법 만드는 날 그러니 설교를 했지요. 기도를 했지요. 우리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역사입니다. 어떻게 이런 땅에서 아프리카 제일 가난한 나라, 가나 다음에 두 번째 가던 나라가 지금 아프리카를 도와주는 나라가 됐지요. 중국은 아프리카에 돈을 많이 지원해가지고 전부 자기 걸로 만들었어요. 돈 빌려줬다가 못 갚으면 항구를 뺏고 철도권도 자기들이 뺏고 했는데 한국은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가가지고 정부 지원 받아가지고 나무 심어주고 그 아프리카의 땅에 벼농사
우간다란 나라는 그렇게 가난한 나라였는데 선교사들이 농촌진흥청에서 가서 벼농사 짓는 걸 가르쳐가지고 식량 자립하고 수출하게 됐어요. 그래 아프리카 사람들은 한국은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기술을 길러줬다. 중국은 우리에게 뺏어갔지만은 한국은 우리 살 길을 열어줬다. 얼마나 그 참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쓰시는 걸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8장 12절 말씀 참 귀한 말씀입니다. 나는 이런 말씀 읽으면 주먹에 힘이 오고 가슴이 뜁니다. 이사야서 58장 12절 말씀. 우리 한국의 미래는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요즘은 뭐 이런 당 저런 당 있지요? 뭐 국민의힘당, 뭐 또 더불어 무슨 당, 더불어 해먹어당 있지요? 다 필요 없어요. 예배당이요, 예배당. 아멘 하시지요? 한국은 뭐 북한의 노동당, 해먹어당 뭐 다 있지만은 이 나라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예배당의 최고의 머리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나라의 희망입니다. 다 아멘 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슴을 열고 용기를 가지고 뿌듯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 58장 12절 너게서 날짜들이 너가 한국교회입니다. 좁게 말하면 신강 둘의 교회 둘의 마을 너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허물어진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라. 대를 물려가면서 역대란 말이 영어 성경에는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한 제너레이션이 서양 역사로는 30년 한 세대 동양 역사로는 25년 그걸 쿼터 그래 25년 성경상으로는 한 세대가 40년 모세가 40년 통치하고 뭐 다니엘이 40년 왕위에 있고 한 세대 어느 기준을 따르든지 세대에서 세대를 물러가면서 허물어진 기초 한국이 지금 뭐 실망스러운 게 많지 않습니까? 어려운 게 많지 않습니까?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대를 물러가면서 허물어진 기초가 있어. 대를 물러가면서 자유당 때, 민주당 때, 군사정권 때 대를 물러가면서 허물어진 기초가 오늘까지 온 거요. 이 허물어진 기초를 누가 다시 세우느냐? 너희가 해라. 너희가 한국교회가 해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입시다. 아멘 하시지요? 자,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가 파운데이션, 허물어진 기초, 대를 물러가면서 허물어져 온 기초, 파운데이션을 너희가 다시 쌓아라. 파운데이션 가면 자매님들은 얼굴에 바르는 거 생각하지요? 그것도 뭐 파운데이션이지만은 역사의 기초, 민심의 기초, 국가가 발전해가는 그 과학 기술의 기초, 그걸 너희가 기초를 쌓아라. 기초가 탄탄해야 올라가는 거지요. 자, 그 허물어진 기초를 누가 쌓느냐? 너희 교회가 일으켜라. 너희 교회가 쌓아라.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하시지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초를 쌓아야 돼요. 기초. 신앙의 기초, 과학기술의 기초, 우리 교회의 기초, 파운데이션이 탄탄해야지 지난달에
타이랜드에서 중국에서 나와서 지은 60평짜리 건물이 하루아침에 허물어졌어요. 조사해 보니까 기초에 그 넣는 쇠가 뭡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철근을 절반 빼먹어 버렸어요. 부정하느라. 그것도 절반 빼가지고 절반은 타이랜드 정치가한테 맡기고 저가 먹고 기초를 빼먹었으니까 이 60평짜리가 허물어졌어요. 그런데 그 옆에 쌍용에서 지은 건물이 쌍둥이 건물이 있는데 탄탄하게 써 있어요. 그래서 타일랜드 신문에 왜 중국이 지은 건물은 허물어지고 한국 건물은 더 탄탄하냐 아주 그 신문에 났어요. 기초가 탄탄해야 돼요. 여러분 실력에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에도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초는 세 가지입니다. 복음적인 신앙 고백, 날마다 성경과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경건의 훈련, 그리고 성도들이 사귀면서 세상을 봉사하는, 여러분 예배당 봉사가 아닙니다. 예배당 유리창 닦고 길 청소하는 거는 그거는 건물 관리. 교회에서 말하는 봉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빛내게 하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봉사입니다. 그걸 디아코니아라 그래요. 말씀을 캐리그마라 그러고 그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들이, 영적으로 무장한 우리들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들끼리 사귀는 거야. 그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마치고 얼른 가버리지 말고 2층 식당 가서 식사하면서 나누고 구역 예배 나누고 이 코이노니아 교제요, 교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 교제를 하면은 요한 1서 1장 4 뭐라고 하냐면은 교제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기쁨 충만이에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기뻐야 돼. 그래서 늘 교회에서 기도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고 세상에 나가서 봉사, 그걸 디아코니아 그래요. 섬기는 거. 예배당 건물 관리도 해야 되지요. 주방 봉사도 해야 되고 다 하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봉사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정치가로서, 교사로서, 농사꾼으로서, 장사꾼으로서 성경이 가르치는 원칙을 따라서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자, 제가 58장 12절, 이사야서 58장 12절 다시 읽고 내가 마치겠습니다. 너에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그런데 내가 영어가 대단히 짧은데 내가 자습했는 영어라 미국 유학 가가지고 내가 학생들한테 영어를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자습했으니 발음 형편없지요. 자꾸 말해도 다시 말해 주시오가 영어로 I beg your pardon이요. 자꾸 나한테서 내가 짜증이 나서 Please attention, 정신 차려 들어라. 내가 그래, 응? 배짱으로 해야지 내가 기주가 되겠습니까? 내가 영어 뭐하는 거는 당연하다, 내추럴하다. 너가 한글말 아냐? 응? 내가 영어 못하는 거 당연한데 너가 알아서 들어야지. 자꾸 나한테 그렇게 귀찮시리 거듭해달라고 하면 되겠냐 하니까 그럼 다 웃더라고요. 응? 그런데 내가 영어가 짧지만 이 단어는 학생 시절부터 암송하고 있어요. 신학교 학생 때부터 영어 성경 읽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암송을 했습니다. You shall be raised up, 일으킨다. Raise up the foundation, 기초를 일으킨다. Of generation, 오고 오는 세대, 수많은 세대의 기초, 역사의 기초, 정치의 기초, 민심의 기초, 과학 기술의 기초를
너가 쌓을 것이다. 그런데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따지면은 뜻이 달라져요. 영어 미래 동사에 단순 미래, 의지 미래 있습니다. 학교 때 배운 공부 생각나세요? will, shall이 있어서 단순 미래, 의지 미래. 단순 미래는 내가 간다 하면 자기가 가는 거예요. 응? 그거는 의지 미래는 말하는 사람이 가게 하는 거야. 내가 너로 가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you shall be 자기가 2인칭한테 말하는 겁니다. 1인칭이 2인칭한테 You shall be the raise up. 너가 일으킬 것이다. 이거는 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로 하게 하겠다. 내가 너로 일으키게 하겠다.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한테 임하는 겁니다. 이 나라의 기초를 내가 일으키겠다는 게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고 오는 역사를 일으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지 미래 2인칭으로 쓰는 겁니다. You shall be raised up the foundation.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하여금 허물어져 온 역사를 다시 일으키도록 내가 너를 통해서 그 기초를 쌓게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 신강도의 교회 성도들의 삶의 한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이 나라에 우리 사회에 세계 교회에 허물어져 있는 역사의 파운데이션 그걸 말씀의 능력으로 섬기는 정신으로 우리가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한 영적 파워로 역사를 일으키는 그 위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우리를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를 물리며 허물어진 역사의 기초,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이 흔들리는 역사의 기초를 우리가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역사의 기초, 과학 기술의 기초, 교육의 기초, 백성들의 삶의 기초를 말씀 위에 세우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그런 위대한 일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위대한 미래, 그레이트 퓨처를 허락하겠다.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